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닉네임은 카퍼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신 카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소 마을버스에서 킬포버스로 이직한 이후 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부랴부랴 중고차 매장 가서 알아보고 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중고차를 구매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간다. 지금 끌고 다니는 차는 조선의 골프라 불리우는 국산 해치백인 현대 i13 디젤이고 처음에는 액센트 해치백 버전인 액센트 위트와 프라이드 해치백을 고민하다 i13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i13 극초기형 모델인 FD를 구매하려 했었다. 2세대보다는 차가 더 넓음. 하지만 연식도 오래되었고 나는 차 버릴 때까지 오래 탈 각오를 하기 때문에 2015년식 2세대 i13 디젤을 900만원 일시불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지금부터 i13 장단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장점. 첫 번째, 실용성이 끝내준다. 보통 세단들은 트렁크 부피가 한계가 있다 보니 중량 짐이라든가 큰 짐을 실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i13 같은 해치백 같은 경우에 뒷좌석 폴딩을 하게 되면 큰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좋다. 골프백, 자전거, 킥보드도 들어감. 또한 차를 더욱더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1인 한정, 차박도 가능함. 두 번째, 연비가 깡패다. i13는 휘발유보다는 무조건 디젤이 갑이다 보면 된다. i13 휘발유 같은 경우는 경쟁 차량인 아반떼나 K3보다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느껴지고 액센트가 경유 냄새 맡으면 환장하는 차로 소문이 나지만 i13 역시도 경유 냄새 맡으면 환장하는 차로 유명하다. 집에서 킬포까지 출퇴근 거리 편도 40km, 왕복 80km고 연비가 워낙 좋다 보니 기름 풀어놓고 언제 기름 넣었는지 기억이 안 될 정도로 기름을 진짜 많이 안 먹는다. 대충 기름 풀어놓고 출퇴근만 한다 가정하에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주유소를 들렀고 출퇴근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 시 포함하면 2, 3주 간격으로 주유소를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한다. 평균 연비는 집에서 킬포까지 평균 연비 15km에서 17km 사이 왔다 갔다 했었고 이번에 아버지 모시고 춘천에 다녀왔을 때 국도로만 이동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22km까지 나왔었다. 춘천 다녀오고 출퇴근 3일 더 타고 주유했다. 세 번째, 주유 비용이 다른 세단보다 저렴하다. i13이 기름 게이지가 전자 계기판 기준 12칸짜리인데 12분의 2에서 3 기준 4만원에서 4만 5천원대 사이면 풀로 가득 찬다. 그런데 요즘에 나는 기름 풀로 잘 안 넣고 3000km 간격으로 불스 원샷 먹이고 한두 칸 조금 더 모자르게 주유한다. 요즘에는 유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 5만원까지 생각을 해야만 한다. 아버지가 타시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5만원도 어림도 없다. 5만원 주유해도 반에서 반 조금 더 들어가고 풀까지 주유하려면 7, 8만원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 20인승 이상 영업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 특약까지 세트로 들다 보니 1년 보험료만 250만원까지 나올 정도로 보험료가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보험과는 비싼 보험료를 내지만 일반 자동차 보험만 가입 시만 죄송합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만 가입 시 만 30세 기준 1년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대라 보면 된다. 세금 역시도 많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다. 2021년 자동차세 46,000원 납부했고 2022년은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고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섯 번째, 중고로 구매 시 경쟁 차종들보다 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진짜 많다. i13의 경쟁 차종이 아반떼 K3이며 i13이 아반떼와 K3보다 시장에서 경쟁이 심하게 밀려버리지만 경쟁 차종이 아반떼와 K3는 사연이 정말 많다거나 별의별 희한한 이력이 많은 경우가 많아 진짜 싸고 질 좋고 뼈 따고 이상 없는 질 좋은 물건 찾기가 정말 어렵다. 진짜 말 그대로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구매 시 엄청나게 비싼 웃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i13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만 잘 만나면 10만이 넘어가도 뼈 따고 멀쩡하고 사연 없는 차량을 찾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11만 7천 km 뛴 거를 업어와서 내가 추가적으로 불스 원샷 먹이고 엔진 예열 자주 해주고 엔진 오일도 외제차에 들어가는 일반 유보다 2배 비싼 합성 오일을 넣고 다니다 보니 디젤차 특유의 소음 작고 중대형 휘발유급 세단급으로 차가 조용해졌다. 단점. 첫 번째, 중고로 다시 되팔 시 감가상각이 심하다는 것만 알아라. i13이 중고로 구매 시에는 경제차종인 아반떼와 K3와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다시 중고로 되팔 시에는 경쟁 차종보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가오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팔리는 차들이 세단 SUV이며 외건 해치백은 사람들이 좋게 말하자면 못생겼고 속히 말하자면 족같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건 해치백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해치백이나 외건들은 매니아드층 이외에는 세단보다 경쟁에서 아주 심하게 밀리게 되며 중고차 감가상각도 세단보다 훨씬 심하게 보면 된다. 기변병 심하신 분들은 i13보다는 아반떼나 K3 추천하고 기변병 없이 그냥 오래 탈 가오가 있는 사람들은 i13을 추천한다. 두 번째, 큰 사고 시 부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단종 이후에도 부품을 10년 이상 풀어놓다 보니 소모품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환해서 타도 상관없지만 큰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차량들은 부품을 쉽게 구해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i13 같은 단종 차량의 경우에는 교환 작업이 들어갈 법한 큰 사고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그냥 전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손 처리 시 위에 설명하다시피 중고 시세가 심하게 감가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 전손 시 받는 보상금이 진짜 적어지게 된다. 세 번째, 디젤차 정말 우습게 보지 마라.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가 평균적으로 운행하는 총 키로수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연비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키로수가 짧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디젤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디젤차가 연비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것이 장점이지만 고장시 사후 처리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킬포까지 출퇴근 거리가 진짜 멀었고 평균 운행하는 키로수와 집에 있는 차가 디젤이다 보니 애시당초 차 관리를 디젤차로 배워보다 보니 디젤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까지 해오다 보니 디젤차 관리에 자신 있어서 디젤차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차에 대한 상식 모르거나 총 키로수 짧으시거나 기름만 넣고 타실 분들은 휘발유 추천한다. 나도 버스 회사가 킬포가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이었으면 i13는 안 사고 모닝이나 스파크를 구매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고 다니는 i13도 내가 시간과 돈 들여가면서 신경 써주고 관심 갖고 관리하다 보니 차도 다른 차에 비해 소음도 없고 조용한 것이지 나도 관리 안 하고 기름만 넣고 탔었으면 몇 개월 안 돼서 어디 하나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큰돈 엄청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현대 i30 4개월 타본 후기를 마치겠으며 난 나중에 신차로 구매 시에도 또 해치백이나 웨이건으로 구매할 생각이다. 아쉽게도 국산 차에서는 해치백이나 웨이건을 찾기가 힘들고 폭스바겐 골프, 푸조 308, BMW 1시리즈, 3시리즈, 투어링 등등 어쩔 수 없이 외제차 브랜드 쪽 신차도 구매할 생각이다. 집에서도 아버지께서 해치백 진짜 승차가 편하고 시정성 좋으시다고 내 월급에서 달에 100만원 정도 현금 모아줄 거니까 꾸준히 모아서 다음 차는 국산차 신차 해치백 찾기 힘들면 외제차 해치백 신차 사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더라. 해치백이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있잖아, 그 해치백 모델 있잖아, K3 GT 맞죠? 그거는 별로입니까? 가프원님? 제 방송에 K3 GT 타시는 분 있는데 그것도 해치백이잖아요. 근데 그게 해치백이긴 한데 좀 더 비싸더라고요. 거의 중형차 가격이던데. 제 방송에 그 원어플님이 그 K3 GT 신형 모르거든요. 나중에 오면 물어봐야겠다. 그분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 모델을.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만족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설틴이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TV 광고할 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커리어 모드 저격하려고 차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남자를 보시네요 현실은. 네. 예전에 제가 이거 아이설틴 광고할 때 기억 이게 아마 임수정이 선권했을 거야. 예, 광고 모델이. 예, 기억이 나요. 보통 모델이 여자라는 것은 여자들이 탈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저격하려고 이제 딱 취향 저격하려고 만드는 건 스파크라인 여자 차라고 그냥 여자 모델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파크 타면 무시받는 게 이 기집애가 타는 타를 네가 왜 타냐 하면서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죠. 예. 야 마티즈하고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어지게 옛날만 하더라도 막 약간 좀 차를 가지고 약간 뭔가 이건 남자만 타는 차, 이건 여자만 타는 차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고정관념이 바뀌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좀 있잖아요, 이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음. 근데 i13도 있고 i14도 있잖아. i13은 좀 봤거든요. 근데 i14는 정말 보기 힘들어. 네, i14. i13은 가끔씩 봤어요. 근데 i14는 정말 몇 번 안 봤어요, 살면서.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많이 못 봤겠지. 그게 중형이잖아요. 중형 맞나? i14이? 와, 근데 연비가 진짜 좋긴 좋네. 연비가. 연비가 진짜 좋긴 좋네요. 시내 중에서 15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 좋네요. 시내 중에 15 나온 차가 국내 몇 대 없을 텐데. 아, 요 모델이구나. 아, 이분이 오세요? 그만큼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려서 없다는 거지. 디자인이 이뻤는데, 내가 알기로는. i14이. 예. 디자인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 이게? 약간 애매해서 망한 거 아닐까? 애매해서. 이거는 아반떼도 아니고, 소나타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느낌이라서. 약간 지금 생긴 거 보니까, 그 약간 지금, 그, 크루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어, 아니, 근데, 해치백이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거 실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싣고 아니, 이거 싣고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가지. 굳이 자동차에 이걸 싣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어, 자, 여기 보면 엑센트도 경유 냄새 맡으면 환장하는 차라는 얘기는 엑센트 디젤이 연비가, 연비가 좋다는 말이군요. 네, 연비가 좋다는 말씀이시네. 음, 야, 22km까지 나오면 진짜 좋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내가 주유소 알바하면 느낀 건데 차 오래 관리하려면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기름 앵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주유하시면 안 돼요. 기름 한 3분의 한 20% 적어도 20% 내외인 상태에서 주유소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기름 넣는 거는요 바닥을 보이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카폰이? 기름 주유하는 건 절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다시 넣으면 차에 무리가 간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박병희 명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기름이 적어도 한 20% 있잖아요 내외.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야 그 엔진 탱크라고 하죠. 예, 거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예. 차 금방 고장 내실 거면 기름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예.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뭔가 완전 터미 상태에서 기름 넣으면 안 좋다고 들었어. 아, 근데 보험료 진짜 많이 내는구나. 싸고 질 좋은 물건. 그렇죠. 이게 문제지. 사실, 음, 그게 진짜 안 좋다고 들었어, 차에.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아. 예, 보면 앵꼬 직전에 가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건 한, 제일 좋은 건 한 30% 내외. 예, 적어도 20%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안 돼. 예.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앵꼬 직전까지 몰다가 한 번에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주 주의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주사장님이 차 앵꼬 직전 온 사람들, 여자분들이 보통 앵꼬 직전 온 사람들 많아. 여자분들 존나 좀 통이 작거든. 죄송한데, 여자분들, 운전분들 죄송한데, 여자분들 10,000원 넣고 2만 원 넣어요. 그러면 저러다가 분명히 터진다 하면서 가다 저렇게 넣다가 분명히 퍼진다 언젠간. 음, 골프가 지금 폭스바겐 이미지가 완전 개똥이잖아요 지금. 폭스바겐이 우리 지금 골프 사는 게 나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 골프가 지금 이미지가 개떡락했잖아 지금. 예. 근데 골프가 매니아가 많거든요. 골프가 매니아가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평이 안 좋은데 도요타 야리스도 좋거든요. 야리스도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외국 가면 인기 엄청 많거든요. 골프 이상으로 인기 많을걸요, 야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야리스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외국 가면 이게 토요타 효자 자동차일걸요? 야리스. 근데 우리나라는 굴러다니는 거 못 봤어, 이거. 그렇지, 이게 단점이지. 그러니까 이걸 안 사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보통 중고차 사면 사람들이 오래 탄다는 생각 안 해. 왜 우리나라의 인식이 뭐냐면, 뭐 카푸니도 아시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자동차의 오너들의 인식이 뭐냐면, 중고차는 한번 거쳐가는 단계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쭉 못 남기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중고차는 그냥 내가 돈을 모아서 새 차를 가는 과정의 중간에 길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내가 봤을 때 남자들 국룰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한 4, 5년 몬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새 차를 가서 그 차는 다시 되팔고 이게 국룰이에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거의 다 5년도 안 몰아요. 중고차 새 차 사면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왜 중고차 사냐면 혹시나 박을 수 있잖아요. 박으면 어차피 중고기 때문에 좀 덜 예민하잖아요. 물론 중고라도 박으면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예, 한 3년 동안 운전 좀 하고 이제 손에 좀 잡히고 돈 좀 모였다 싶으면 이제 새 차로 가는 보통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중고차로 왔다는 건 난 3년 타고 안 탈 거야 이런 거예요. 3년 타고 3년도 오래 타는 거야. 1년 돼가지고 바꾼 사람도 많아요. 1년 돼가지고 질려가지고 1년 단위로 바꾼 사람들도 많잖아요. 차.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차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건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쉐보레 차도 마찬가지야. 쉐보레 차도 되팔리면 안 되잖아. 되팔리면 안 되는 차잖아. 그래서 한번 타면 끝까지 타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외관은 정말 인기가 없죠. 외관은 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해치백은
해치백은 좀 기업 맛이 있는데 외관 너무 길어요. 예, 너무 길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들이 남자 여자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해치병은 좀 준준이가 짜리 먹당한데 외관은 중형이잖아요. 중형인데 뒤에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좋아하실 분들이 없죠. 예. 자, 기변병 심하신 분들.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10명 중에 한 7명은 기변병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병. 그러니까 차를 오래 안 탈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한 7명이 아니라 8명, 8명. 한 8명은 아이스티 사면 안 되겠네요. 예. 보통,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사면 안 되겠네. 아이스티는. 자주 받고 싶어 하고 중간에 갈아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제 문제가 그거죠. 큰 부품을 왜 구하기 어렵습니까? 차가 안 팔렸으니까. 단종이 됐고 차가 안 팔렸으니까. 차가 안 팔리니까 단종이 되죠. 예. 그리고 중고 차이도 얼마 없잖아. 그럼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제 쉐보레 차를 안 가려고 해도 쉐보레차 특히 뭐 크루즈 같은 거 좋거든요. 크루즈 좋은데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크루즈가 고장이 나면 이걸 수급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예. 쉐보레도 단종된 차 중에 괜찮은 차가 있잖아. 있는데 못 가는 이유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안 팔려서 단종이 되었잖아.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다른 차 있는 걸 쓸 수도 없는 거고. 영업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 팔리는 차들이 어떤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젤차는 시내 주행하는 사람들은 단거리 주행하는 사람들은 사지 말란 얘기네요. 예. 단거리 주행하는 사람들은 사지 말라는 거네. 단거리 한 10km, 5km 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휘발유로 가라. 아니면 전기차로 가라.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 답이 없다. 1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네요. 근데 이쪽 차를 사겠다는 건 다시 카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카포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튼 뭐 본인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이 좋으면 장땡이죠. 앞으로도 사고 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 돈 모아야죠. 네, 돈 모아야지. 차에 돈 나갔으니까 또 다시 돈 모아야죠. 네. 아무튼 그 아이설틴 후기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래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